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한번 증명된 불변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그 불변의 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그의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는 이야기. 그럼 그가 누구인지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꽤 오랜 기간의 이제 횡보를 거쳤죠. 그보다 사실은 더 오랜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2년에 가까운 횡보와 하락의 기간을 겪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그 2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급상승했었던 경우, 그리고 급하락했었던 경우들이 무수히 많았었죠. 뭐 단기성 호재도 있었었고, 뭐 실적이 좀 부족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 경우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어제 10%가 넘어가는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왜 5%도 아닌, 뭐 7%도 아닌, 3%도 아닌 10%가 넘어가는, 뭐 차트 분석으로 봤었을 때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가격 라인들이, 주가 라인들이 여지없이 무너질 만큼의 어떻게 보면 대단한 상승이었죠. 특히 불과 이틀 전, 3일 전만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꽤 오른 상태에서 거기에 더 플러스를 해서 10%가 올랐다는 건 엄청난 상승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증명된 불변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실적 발표 때 가이던스를 제외하고는 10%가 넘어가는 경우는 최근 1, 2년 동안에 잘 있지를 않았었죠. 자, 어제 10%가 넘어갔던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실적이라는 것에 직접 반영이 되는 퍼포먼스를 테슬라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인도량의 어떤 기대보다 더 높았던 그것이 당연히 실적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에너지 사업은 현재 매출의 그 마진 구조가 거의 20%가 넘어가는 고수익 영역에 속하는 사업이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그 캐파가 늘어나고 그 수주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가 구조는 더 경쟁력을 찾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향후에 EPS의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이것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숫자로 이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증명된 불변의 진리는 바로 실적이 받쳐줄 경우에 주가는 여지없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라든지 FSD 사업과 같은 외부 통제 변수가 너무 많죠. 어떤 경우에는 통제하기도 힘든 어떤 현실 세계에서의 너무나 어려운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많은 사업인데 반해서 에너지 사업은 B2B,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 관계가 투명하고, 그리고 거래가 한번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다시 파괴가 된다는 그런 확률 역시도 매우 적은 안정적인 사업이고, ESS 사업,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의 미래는 그에 대한 어떤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나 리스크 역시도 지금 로보택시나 FSD 사업보다는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이런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실적에 반영이 되고 회사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과 마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것이 여지없이 어제 드러났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전에 이미 올라가지고 좀 그래도 단기 조정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230달러를 훌쩍 넘어버렸던 것이죠. 자,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4년 동안의 테슬라를 나름 좀 깊이 있게 투자를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13일 연속 거래 상승이 있었던 2023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때 13일 연속으로 거래 상승이 있었죠. 그때 어떤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 지금과는 꽤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슈퍼차저 표준 충전으로 인한 2년, 3년 후에 엄청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주가에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사례에 비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온 세상에 테슬라 투자자들이 바래왔었던 실적이라는 것이 밑받침이 된 상태에서의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실적에 대한 기대와 가이던스들 역시도 어제 발표되었었던 인도량과 에너지 사업들이 이것을 받쳐주는 단순한 미래 호재가 아닌, 야 봐봐봐, 실적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찍어줄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유례 없이 꽤 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저 포함해서 테슬라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제 여실히 한번 다시 증명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테슬라가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을 때 주가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할 때 갭 상승이 있었죠. 차트 분석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것을 메울 것이라고 하면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그 예상이 빗나갔었던 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인 것인데, 테슬라 역시도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갭 상승, 이것을 또 다시 어떤 악재를 만나서 메꿔지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그냥 상승을 해 나갈 가능성 역시도 이제는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준다면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가 나타날 수 있다. 그가 이제 드디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그는 누구일까요? 제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예전에 보험회사, 철도회사, 이런 아주 가치주적인 극강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주식만을 투자를 해온 그런 투자자로 기억이 돼 있다가 애플을 2016년도였죠. 그때 모아가면서 모든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워렌 버핏도 IT 기업, 그리고 4차 혁명의 어떤 그런 회사들에도 투자를 하는구나. 그 회사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런 인식을 가져다 주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워렌 버핏은 투자에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그것을 애플의 큰 수익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에너지 사업을 보고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미래의 비전이 밝은지를 워렌 버핏도 보고서를 받았거나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깨닫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선두주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가 이번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를 모두 채웠고,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이 내년도 2, 4분기인가요? 3, 4분기 때 완공이 돼서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다는 거, 이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향후의 전기차 시장의 어떤 잠재성, 그리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을 계속 가져가는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저만의 생각이지만 워렌 버핏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는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전에 야외 촬영을 할 때 SEC에다가 이제 버커셔 해서웨이가 이 주식을 우리가 매수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할 경우에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SEC에서 그 주식을, 어떤 주식을 버커셔 해서웨이가 매수를 했는지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엔비디아 아니면 테슬라를 매수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의 그런 루머들이 있었었죠. 그것이 설령 그 당시에 테슬라를 매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매우 적극적으로 테슬라 투자를 할지 말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 저울질을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당연히 워렌 버핏이 테슬라를 담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테슬라 주가에 큰 어떤 호재로 다가올 수는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증명된 불변의 진리와 워렌 버핏이 테슬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